네, 안녕하세요. 페르마타입니다. 천안으로 향합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를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천안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군산에서 베토벤 심포니 7번을 들었는데 천안에서 이제 바로 연이틀 이제 또 다른 베토벤 심포니를 만납니다. 이제 이번에는 베토벤 심포니 5번을 듣게 돼요. 네, 지난번 청주시립교향악단 공연으로 제가 심포니 5번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베토벤 심포니 5번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또 어떤 베토벤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제 그리고 좀 반가운 것들이 좀 많아요. 이제 베토벤 심포니 5번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운 만남이고요. 또 이 서곡, 내일 공연의 서곡이 이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을 보면서 제가 이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이제 마탄의 사수 서곡에서 이 뭔가 알 수 없는 이 정말 마냥 밝은 줄만 알았던 선율에서 이 묘한 긴장감이 느껴져서 정말 신기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이제 바로 그 마탄의 사수 서곡을 내일 천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의 반가운 만남은 바로 협연자십니다. 네, 지난번 과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그리그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들려주셨던 이제 원재현 피아니스트께서 이제 내일은 천안 무대에 오르셔서요, 이제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를 하십니다. 리스트 콘체르토는 이제 교향악단 술 얘기하면서는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군산에서 이 모차르트의 플루트 콘체르토 그리고 베토벤 심포니 이렇게 조금 고전적인 악곡들을 들었는데, 이제 내일은 조금 이제 그 시계추를 좀 많이 이제 현대로 돌려서 조금 새로운 이제 악곡을 만나게 된다는 점이 또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또 매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리스트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이 나는 것이 교향시의 창시자, 교향시의 창시가 어떤 음악사적 의의를 지니냐 하면 음악사를 뒤엎어놨죠, 사실. 정상 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스트, 바그너 같은 작곡가들이 이제 기존에 조금 고전적인,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조금 보수적인 이제 음악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꺼내든 카드가 뭐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총체 예술 작품이라는 카드, 그리고 뭐 리스트는 교향시라는 카드인 것인데, 이제 그런 새로운 음악을 추구했던 만큼이나 이 리스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 역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음악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차를 충전을 시켜야 돼서요, 차에 좀 충전기를 꽂아놓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 콘체르토 얘기를 마저 이어가면요, 이제 사실 리스트가 이제 활동하던 당대에 정말 전 유럽,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아노가 이제 전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 피아노 콘체르토를 쓰는 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거든요. 이제 첫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지막 이제 완성을 하고 초연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을지, 이제 세계 제1의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가 쓴 첫 번째 피아노 콘체르토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이었을지 정말 오랜 시간을 이 첫 번째 피아노 콘체르토를 쓰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죠. 이 브람스의 첫 번째 교향곡도
20년, 21년인가요? 20년인가요? 걸린 걸로 알려져 있죠. 이제 브람스도 자신의 첫 교향곡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썼듯이 이 리스트도 자신의 첫 번째 피아노 콘체르토를 그렇게 긴 세월에 걸쳐서 썼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리스트와 브람스는 음악적으로는 완전 대척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람스가 이 리스트가 주창한 이 새로운 음악이 사실 이제 기존의 보수적인 악파들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건데, 그 기존의 보수적인 악파의 중심에 브람스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상반된 음악사적인 지위를 놓고 있지만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모도 또 보이고 있다, 그런 점이 눈에 띄네요. 이제 저는 숙소로 들어가서 요금은 300원입니다. 조금 휴식을 취해야겠지요. 휴식을 취하고요. 휴식을 취하고, 길이 복잡하네.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건가? 네, 숙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내일 천안예술전당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재택근무를 또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오늘 공연이 열릴 천안예술의 전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이제 천안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이신 이제 구모영 지휘자께서 지휘를 하십니다. 사실 이 천안시립교향악단이 아마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보통 지방악단들이 이 교향악 축제라는 무대를 통해서 이 수도권에서 공연을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뭐 그래도 최소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천안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교향악 축제에 무대를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서칭한 게 맞다면은.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 천안시향이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중 하나고요. 이 천안도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를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천안에서 이제 어제 군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천안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지금 같은 천안에서 천안예술전당을 가는데 다시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굉장히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천안에서 천안으로 가는데도 일반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타라고 하네요. 요금은 0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천안시립교향악단 공연을 보면 충청권 순례가 모두 끝납니다. 이제 대전시향도 받고, 그 다음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공연도 받고, 충북 도립교향악단 공연도 받고, 이제 오늘 이 천안시립교향악단이 충청권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례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사실 이제 경상권에 아직 못 본 악단이 한 2개 정도 있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인 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순례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거의 정기연주에 있으면 밥 먹듯이 보러 갔는데, 유독 순례기 시작하고 나서는 인천시향 공연을 한 번도 아직 못 보러 가가지고 인천이 남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곳인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이 전체적인 이 전국 교향악단 순례의 이제 피날레로 놓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약간 또 의미가 또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인천시향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악단이거든요. 이제 제가 인천 출신이고 인천 토박이고 이제 인천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이 정말 꼬꼬마일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보면서 이제 제가 교향악에 빠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뭐 공연 보겠답시고 이제 이렇게 전국을 싸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무모한 챌린지까지 하게 된 그 원인 시점에는 인천시향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거죠. 사실 이 지금의 한 이 클래식 음악 청중을 만들어낸 악단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국 교향악단 순례기의 피날레를 이제 인천시향으로 끝맺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천시향 공연을 일부러 제가 보기를 좀 지금 계속 미뤄오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저녁을 못 먹어서 잠시 편의점에서 대충 좀 끼니를 때우고 오겠습니다. 자꾸 중간에 흐름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안 먹으면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조금 썰렁하네요. 관광단지라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북적북적 건물도 많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썰렁하네요. 이제 조금 막 건물들을 계속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사 크레인도 보이고 워터파크도 보이고 확실히 휴양지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공연장 가는 길치고는 조금 많이 썰렁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좀 막 주위에 뭐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썰렁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깔끔하네요. 저는 그러면 이 주차장에 차를 대야죠. 일단 나는 굳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겠어. 어차피 차도 몇 대 없는데. 이게 오늘도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관중 수용을 이제 일부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횡한 게 아닌가. 주차장도 물론 제가 일찍 도착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공연장으로 가보시죠. 네, 보시면은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원래는 공연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출입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바로는 못 갈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올라가야겠네요. 시장 통로를 좀 넓게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좁게 놨을까? 불편하게 시리. 일로 올라가면 되겠다. 네, 1번이 대공연장. 뭔가 주변이 정말 좀 휑해요. 야, 건물은 확실히 세련됐네요. 이게 또 신축?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아, 별도 경계 없이 대공연장이랑 서공연장이 붙어있군요. 이렇게 저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대공연장 입구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체적인 전망을 보시면 어제 군산 예술전당과는 또 살짝 다르게 이렇게 곡선의미가 살아있는 아주 멋진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연 관람하고 나왔고요. 이제 연 이틀 순례길 이제 공연 관람을 모두 마쳤으니 이제 또 부지런히 집으로 향해야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네, 오늘 공연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깜짝 놀랐던 게 이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홀을 보고 일단 첫 번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제 뭐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 홀을 제외하면 지방에서 봤던 공연장 중에는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지방 공연장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고요. 3층 규모였고 좌석이 한 1600석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무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고 또 컸어요. 높이도 컸어요. 높이도 높았어요가 맞는 편이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똑같은 이관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규모가 정말 훨씬 더 크게 웅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안에 정말 훌륭한 이 공연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오늘 공연이 조금 또 특징적이었던 것이 이 굉장히 악단 쪽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늘 공연이 이제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도 이 생중계 라이브 중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음악 평론가 조희창 선생님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해설을 또 맡아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무대 뒤쪽에 이 빔 프로젝터를 또 이제 해설하는 도중에 쏴가지고 또 이렇게 PPT 화면도 띄워주시면서 정말 친절한 악곡 해설을 또 선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게 오늘 방송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간에 인터미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터미션이 없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번 좀 쉬어줘야 돼요. 이제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리스트의 콘체르토가 이제 조금 새로운 음악이다 이렇게 제가 묘사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베토벤의 음악과 리스트의 음악은 다소 조금 사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한번 쉬면서 리프레시하는 그게 필요한데 아쉽게도 오늘 이 방송 중계가 되는 관계로 원래 그 향수 같은데 그 공항에 이제 면세점 가가지고 향수 같은 거 살라 그러면은 향수 냄새를 여러 개 맡아보면 다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원분께서
그 하나 맡아보고 그 커피콩 같은 거를 코에 대주세요. 커피콩으로 이제 그 앞선 향기를 이제 지워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같은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이 인터미션 시간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아쉽게도 인터미션이 없어서 이제 조금 그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또 방송은 이제 시간당 또 돈이잖아요. 카메라도 다 섭외해야 되고, 또 이제 스태프들이 계속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베버의 마타는 사수 서곡을 하는데 정말 똑같은 이건 편성인데 정말 그 웅장함이나 거대함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눈치를 못 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원지현 피아니스트께서 또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리스트 콘체르토 1번을 연주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과천시향 공연 보면서 이제 원지현 피아니스트가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협연하셨을 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부드럽고 차분하고 뭐 침착한 뭐 해석이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제가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을 조금 새로운 음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조금 새로운 음악에 대한 또 조금 새로운 해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피아노를 마치 아기 다루듯이 정말 조심조심 신중하게 시종일관 다루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봤던 그 과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모습이 이제 원지현 피아니스트께서 뭐 일회성으로 시도하셨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애초에 원지현 피아니스트의 스타일 자체가 이제 약간 요금은 0원입니다. 약간 이제 그러신 거였습니다. 오늘에서야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야구 비유를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야구로 따지면 이제 완전 기교파 투수인 거죠. 근데 그런 해석이 사실 흔치가 않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황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운인 거거든요. 이제 리스트 콘체르토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원지현 피아니스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오늘 공연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원지현 피아니스트께서 앙코르 곡을 준비를 하셨는데 역시나 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을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베토벤의 이제 월광 소나타 가운데 1악장, 굉장히 또 부드럽고 또 이렇게 잔잔하고 이런 작품을 또 이렇게 선보이셨어요. 지난번에 과천에서는 쇼팽의 녹턴을 하셨었는데 정말 이게 약간 스타일이 정말 확고하신 그런 피아니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천안시립교향악단의 47회 정규 연주회였는데 이제 악단 쪽에서 오늘 공연에 붙인 이름이 비르투오소 시리즈 1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제목이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 이제 피아노 콘체르토를 쓴 리스트가 당대 최고의 비르투오소로서 정말 18세기 최고의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가 쓴 작품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정말 손에 꼽는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비르투오소가 쓰고 비르투오소가 연주하는 그런 정말 비르투오소 시리즈라는 이름에 아주 걸맞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눈치를 못 챘어요. 이제 자꾸 뭘 눈치를 못 챘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인터미션 없이 이제 리스트 콘체르토 끝나고 이제 원지현 피아니스트께서 이제 그 월광 소나타 앙코를 하시고 바로 이제 약간의 그 조이창 평론가께서 이제 해설하시고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베토벤 심포니 5번으로. 근데 이 홀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운드가 음향이 되게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악장 딱 시작하는데 이제 약간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객석에 앉아있으면은
이 왼쪽 귀로 오는 소리랑 오른쪽 귀로 오는 소리가 정말 확연히 다른, 이제 그 정도로 정말 입체적인 어떤 서라운드 사운드가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낯선 거예요. 뭔가 낯설었어요. 이런 베토벤 5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뭐지? 왜 그럴까? 그 비밀이 궁금하시죠? 자꾸 뜻만 들이고 있는데, 악단 배치에 있었습니다. 천안시립교향악단이 그 완전 정통 독일식 배치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바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단 배치에 대해서 조금 낯서실 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 보통 우리나라는 미국식 배치 아니면은 미국식과 독일식을 이렇게 적절히 혼합형 배치를 써요. 이제 그래서 보통 미국식 배치라 함은 이제 first,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의 왼쪽부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first violin, 그다음에 second violin, 그 다음에 첼로, 그 다음에 비올라, 아니지, 이게 혼합식이지. 다시 이제 first violin, second violin, 그리고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그리고 그 뒤에 컨트라베이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악단 배치는. 근데 천안시립교향악단은 완전 진짜 정통 독일식 배치를 씁니다. 어떻게 되냐면 퍼스트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그 첼로 뒤에 콘트라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비올라, 그리고 가장 이제 오른쪽에 세컨 바이올린. 그러니까 퍼스트 바이올린이랑 세컨 바이올린 서로 마주보는 구도, 지휘자를 중심으로 놓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낯선 베토벤 5번 사운드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저는 배치에 사실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똑같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천안시립교향악단이 독일식 배치론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홀 울림도 좋은데 그렇게 악단 배치를 이제 정통 독일식으로 하니까 이 베토벤 5번 사운드가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청주 시립교향악단 공연 보러 가면서 제가 뭐 베토벤 심포니 5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청주 편을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대충 아실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이 베토벤 심포니 5번이 굉장히 단순한 주제 동기를 가지고 4악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악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작품보다도 멜로디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스트라빈스키나 뭐 이런 그 작곡가들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독일식 배치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 음을 내는 퍼스트, 세컨 바이올린이 이제 그 무대의 가장 앞쪽에 이렇게 나란히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멜로디가 더욱더 강조되는 느낌, 그리고 홀의 울림이 또 안 그래도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저음마저도 풍성하게 울리면서 정말 악곡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정말 그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베토벤 심포니 5번보다 웅장한 베토벤 심포니 5번이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그 조이창 평론가께서 오늘 그 공연 해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 마스크를 다 끼고 이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 현실이 너무 낯설고 또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객석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딱 제가 그 마음이거든요. 마스크 저는 2겹, 3겹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클래식은 제가 뭐 다른 장르의 음악은 잘 몰라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클래식은 딴 거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들어야 돼,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레코딩을 들어도 현장에서 듣는 그 실황 음악을 못 따라와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확실합니다. 정말 클래식, 특히 교향악은 뭐 다른 장르의 클래식도 그렇지만 공연장 가서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달라요. 그거를 또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서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혹시 그 정통 독일식 배치 쓰는 다른 교향악단이 있으면은 꼭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눈썰미가 좋지가 않아서, 저도 일부 그 리스트 콘체르토 볼 때까지는 전혀 차이점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베토벤 심포니 들으면서 이게 사운드가 뭔가 독특해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제서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눈썰미가 되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니, 혹시나 다른 악단, 그 독일식 배치 쓰는 악단이 있다고 꼭 알려주세요. 이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안 되니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르마타의 교향악 순례 23번째 이야기, 천안 시립교향악단의 이야기도 이쯤에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군산 천안을 연이틀 방문해서 이제 교향악단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요. 연이틀 베토벤의 향연, 베토벤 심포니 7번, 베토벤 심포니 5번, 그리고 모차르트의 플루트 콘체르토, 또 오늘 리스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정말 훌륭한 음악들 감상했고, 또 베토벤은 언제 들어도 옳다, 주장창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느꼈고요. 베토벤은 언제 들어도 옳습니다. 이제 다음 페르마타의 교향악 순례는 아마 경상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이제 경상권 순례를 가서 이제 다시 제 다음 영상을 이어갈 계획 중에 있고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향악 순례를 완성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남은 순례 일정, 뭐 임용고시 공부한다, 어쩐다, 또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영상도 찍고, 열심히 예습도 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페르마타의 교향악 순례 다음 24번째 이야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